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화요일은 애상담, 사랑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사랑하기 지겨워 정말. 그래서 사랑 안 할래? 아니. 사랑의 상담. 학이 없이 박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네, 애상담 이분과 함께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네. 도대체 언제까지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실 예정이세요? 그거는 계속해서 제가 놀릴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때 졸업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올 때마다 놀림을 받네요. 저는 말이죠. 네. 사람이 유치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대충 걸리면 알겠습니다. 계속 네. 물고 늘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학이 없는 박사 씨와 함께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구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이제 연애가 불가능한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딱 2번 대학교 때와 대학원 때 CC로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 3년째인데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에는 CC였기 때문에 그가 뭘 원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전부 알고 있었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밤에 헤어지면 다음날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는 저 사람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깊게 사귀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한 명 잠시 사귀는 듯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깨버렸습니다. 하루는 밤 12시가 돼도 연락이 없고 제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항상 같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하루에 통화도 몇 번 못하는데 그걸 안 받다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저랑 사귀는 게 많이 알려지는 걸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전 뭐가 문제일까요? 예전에 공개적으로 연애하는데 익숙해서 이런 걸까요? 네, 요런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자마자 든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듣자마자 이분은 연애 못하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전형적인 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연애 경험이 일단 너무 적으시고요. 네. 근데 정말 이 연애의 세포가 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정도 막 이렇게 열렬하게 생기는 것도 별로 없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남친은 그 일주일 사귀신 그 남친이랑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사귄 거는 남친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분과 일주일 만에 깨진 사연이 재밌습니다. 네. 하루라 해봤자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하루는 연락을 했는데 네. 밤 12시가 됐는데 다시 콜백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풀 사연을 보면 나오는데 네. 여긴 좀 짧게 했지만 오늘은 그래서 기다렸는데 1시쯤 전화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사적으로 전화 안 했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내가 밤에 자는지 자지 않는지 궁금하지도 않다니. 이런 이야기. 그래서 네. 바로 끝났다. 일주일 만에. 네. 문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저는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 대학 때 CC.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연애라기보다는 생활이죠. 그렇죠. 네. 뭐 행동 반경, 지인, 혹은 뭐 일과 이게 모두 다 공유되잖아요. 사실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본격적인 연애라기보다는 연애적 생활이다 그냥. 근데 졸업 후에 연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렇죠. 우선순위도 완전히 다른데 네. 저는 이 첫 대목에서부터 좀 걸렸습니다. 모든 걸 공유하고 모든 걸 알던 사이에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네. 부족하니까 상대를 불신해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그저 날 꼬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거에 불과하다. 그게 뭐가 어때서? 네, 그런가요? 예. 꼬시려고 하는 거죠, 다. 네. 근데 정말 연애라는 거는 정말 다른 성격에, 정말 다른 성장 과정에, 정말 다른 환경에 어떤 사람 둘이 만나서 이제 그렇죠. 공통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번의 연애는 매번 아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의 연애와 지금 연애를 비교한다든지, 뭐 지금 연애가 좀 미래의 연애를 상상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 연애에 있어서는 정말 상대방을 아는 거, 그리고 나와의 공통점을 찾고 나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돼 연애죠, 있는데, 연애. 예. 그렇죠, 그게 연애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과정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네. 사실 너무 잘 알고 싶지 않아도 잘 알게 되는 상황이었기 같은 때문에 학교에서 뭐 예. 교수님까지 다 알았다고 하니까. 예, 그 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막상 이런 단계가 되니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력을 들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연락을 빨리 안 했다가 바로 끝냈대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렇죠. 일주일은 연애가 아니,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못하게 만든 그 자리가 네. 그 상대방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격상 네. 자기가 어떤 사람 만나고 있을 때는 뭐 친구든 누구든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뭐 핸드폰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집중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어떤 사회든 간에 네. 이분이 인정이 안 되는 게 내가 전화했는데 즉각 응답하지 않는 그 사실 자체. 네. 상대방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투정이죠, 투정. 투정인데요. 네. 근데 이분한테 이렇게 막 문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이분 연애 경험이 너무 적어요. 이분은 정말 딱 원 패턴의 연애만 2번 했을 뿐이잖아요. 네. 그 원 패턴의 연애에서는 늘 밤마다 잘 거냐, 몇 시에 잘 거냐, 지금 잘 거냐 전화 늘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네, 아직 그렇죠, 일주일도 그렇죠. 안 됐는데 정도가 있는 거. 네. 연애를 하는 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신이 날 이뻐해 줘야 해. 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뻐해 주지 않아? 라고 네. 투정하는 거지.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에 네. 있어서는. 이 사람은 지금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 이거 감정, 이것을 지금 너무 중심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날 얼마나 좋아하냐, 어디 한번 좋아해봐라. 그럼 내가 받아주마. 입증해내 봐. 네, 입증해라. 네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연애를 계속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몸으로 증명을 해봐라. 이런 태도인데요. 이런 태도로는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네. 공주병으로 발전할 소지가 다분한데요. 근데 네, 물론 뭐 모든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공주병이 있고 그게 그렇죠. 좀 귀엽기도 합니다. 네, 잘 구사하면. 근데 저는 이 경우에는 어른의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된 케이스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나한테 즉각 전화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 네, 연애 못하는 처자들의 공통 특징 중에 하나다.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그 연애를 잘 못하는 그 여자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당하고 싶지 않아. 내가 헐값에 팔릴 수는 없어.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더 까다로울수록 나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자들한테 테스트하고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이상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사랑에 네.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랑 입증해 보지 않은 거야. 끊임없이 불신하고 테스트해. 남자들에게 대단히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연애는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회심리학자인 버시드와 웰스터가 유명한 사람 나왔군요. 네, 아니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럼 그분들이 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학습설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연애라고 하는 게 절대 동감합니다. 네, 이 시대와 뭐 이를테면 뭐 장소와 뭐 이런 뭐 문화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른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몫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 있는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조선시대만 해도 전혀 그렇죠.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고 뭐 맞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 가면은 거의 뭐 남자와 이제 남자의 연애만이 연애다. 약간 이런 식의 또 문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중세에는 네. 연애는 결혼 이외의 상대랑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던 시절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연애 말씀하셨듯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문화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연애라는 걸 배우는가라는 걸 보면 보통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 데서 보면은 왜 판타지. 정열적인 사랑이에요. 네. 한눈에 반해요. 한눈에 판타지, 반하고 판타지. 예,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너를 네.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겠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게다가 굉장히 잘생긴 남자들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진짜 이 연애의 시작이 굉장히 정열적인 사랑에서 비로소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들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는 건 관심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궁금하다. 저 사람 자꾸 눈이 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궁금하다. 이러다가 알고 싶다고 하는 이 생각이 발전이 되면서 알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이를테면 하나의 형태라면 그런 형태는 지금 이 사람이 머릿속엔 사랑으로 있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연애를 할 만큼 아주 잘하는 사이가 아닌데 근데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전체 사연 중에 나오는데요. 사실 얼마나 잘 알면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만약 이런 생각이라면. 결혼해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알아야지 연애할 수 있다. 일단 이 생각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또 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들의 사랑관에 보면 꼭 이상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기 혼자 그린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실존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실존하지 않고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소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네, 분들이. 네. 네가 왜 나에 대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야. 처음부터 그래야지. 이분의 훌 사연을 보면 처음 하는 걸 봤더니 싹시 노랗다는 거죠. 판단을 일주일 내에 해버렸어. 전화했는데 1시에 전화했다고.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 이거지. 사실은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속았다고 주장하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결혼하면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죠. 네. 보통은. 그렇죠. 자기 환상에 속게 되는 네.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랑 혼자 결혼해놓고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아니냐고 자꾸 그렇죠. 따지죠. 근데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연애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시작을 못 하잖아, 문제는.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냥 아주 쉽게 시작을 하십시오. 자기 좋다는 사람하고는 그냥 시작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다. 뭐 저 사람이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면 예. 상대방한테 여지를 주고 네. 그리고 본인은 좀 여유 있게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완성형 이상형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맞지 않으면 바로 끝내버려. 예. 이 여자분도 어차피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호감은 있지만 뭐 그렇게 열렬한 것 같지 않다.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나한테 열렬한 것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차는 거는 사실은 별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연애하는 방법을 사실 연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뭐 학원에서 가르쳐 줍니까? 뭐 어디서 가르쳐 주겠어요. 본인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과 해보고 교훈을 얻고 저 사람과 해보고 교훈을 얻고 이 수밖에는 없다고 봐요. 저도 절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연애는 닥치는 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주장인데 연애 못하는 분들의 특징 몇 가지 더 합쳐보면 더해보면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애도 학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연애라는 게 저절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훈련하고 습득하고 획득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저절로 연애하는 능력이 100% 있고 그런 착각들을 하거든요. 나는 그렇죠, 언제든지 그렇죠. 연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한테 있어.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연애도 나이와 함께 당연히 경험과 함께 성장하고 진화해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은 대학교 때 일단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게 통제 범위에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 같은 그 소꿉장난 같은 연애 그 아이들의 연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왕자가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갑자기. 왕자는 우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항상 결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다가 결혼도 못할까 봐 연애를 의식적으로 노력했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항상 이제 연애를 결혼으로 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결국 다 결혼하자고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네. 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이 굉장히 또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연애는 연애 자체가 목적이죠. 제 생각엔 그래요. 연애 자체가 목적이고 결혼은 하나의 제도다. 관계의 한 형태다. 네. 그래서 결혼은 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연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 이 시점에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도대체 연애를
왜 하는가? 네.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연하게 말씀하셨듯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연애를 어쨌든 해야겠다라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결혼하고 싶으면 그냥 중매로 하세요. 그러셔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난 연애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회적 통념상 연애를 안 하는 혹은 못 하는 사람들은 성격상 문제가 있다. 인간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편견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쟤는 겉으로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연애를 못 할까? 쟤는 분명히 성격이 나쁘거나 하여튼 뭔가 이를테면 굉장히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연애를 해야 될 아주 그 굉장히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등 떠밀려서 강박적으로 연애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느끼는 이런 벽에 부딪히면 굉장히 무력해지는 겁니다.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나? 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연애를 많이 하면 좋아요. 김어준 씨도 말씀을 하시듯이 연애를 많이 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자신의 뭐 바닥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경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 스킬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가가 비쌉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렇지만 자기 본인이 어쨌든 간에 나는 왜 연애를 하려고 하는가, 연애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애라는 건 저는 동의하면서 또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 게 네. 연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애가 필요해. 수컷과 암컷에게는. 이게 아니고 연애라는 게 그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이고 또 일종의 교통사고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끌리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네. 그 연애 모드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감정이. 아니 원래 그래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박을 기다린다든가 왕자 우박을 기다린다든가 또는 연애 시작을 결혼으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고를 때 결혼 상대로 고르는 거예요. 물론 연애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결혼 상대로 연애 상대자를 고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전에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또 이상형,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상형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실제 그런 이상형이 나타나도요. 정말로 그 사람을 자기가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는 정말 몰라요. 연애해보기 전에는. 네. 네. 게다가 그런 이상형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사람으로서는. 응?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애 못하는 그 처자들의 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남자에 대한 불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대단히 안정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한 경험이 없다든가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데 대한 자신이 없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남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네. 꼬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남자에게 수작이란 말이죠. 사랑과 동의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불신이 문제라는 건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돼요.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남자가 자기에게 잘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남자가 왜 나한테 잘하는가에 일단 의심하는 것. 이 불신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를 감시만 해요. 이렇게 네. 관찰하고. 연애에 있어서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럼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한번 해봐라. 제주를 넘어봐라. 마음에 들면 사귀어줄게. 남자들은 그러다가 나가 떨어져요. 그렇죠. 보통. 그런 태도로는 절대 연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꼭 네. 후회한다 나중에. 남자들이 막 제주 피우고 뭐 그 앞에서 네. 아양을 떨다가 네. 시원찮으면 네. 여자들은 계속 기다리거든요. 더 해봐 이렇게 이런 여자분들은. 네. 근데 남자들은 그러다가 지칩니다.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네. 연락이 서서히 끊기다가 어느 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역시 그랬어. 저놈 믿지 못할 놈이야.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불신이 깊어지는 거죠. 네, 불신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네. 또 하나는 후회를 해요. 동시에. 또 반복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연애 못하는 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네. 이게 여태까지 저희가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연애를 하시려면 눈을 낮추고 몸을 여십시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얘기고요. 근데 이분의 또 어떤 결정적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
자기는 자기 주변, 자기 생활을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사귀어왔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사내에는 유부남밖에 없고 그 외에 뭐 동호회 같은 데 가도 다 남자들은 다 여자들이나 노리고 온 뭐 그런 좀 그런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이고 좀 괜찮은 남자는 인류 문명은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네, 다 애인이 있다. 사람을 만날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멋진 남자 많은 직장으로 뭐 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주변에 남자가 없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십시오.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뭐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시고 밤에 뭐 주말에 홍대 앞 클럽에도 가시고 동호회도 여러 군데 가입을 하시고 당연합니다. 어쨌든 만날 수 있는 폭을 넓히시는 노력이라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수작을 거는 건 네. 다행인 거예요. 땡큐죠. 이 연애 근육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이건 정말로 근력 운동을 하듯이 연애력도 맞습니다.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인의 그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멀리 보시고 지금 당장 한두 번의 연애로 어떻게 끝장을 보겠다가 아니라 멀리 보시고 내 다음 연애를 위해서도 이번 연애를 정말 충실하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그걸 가벼운 투신하시기 마음으로 바랍니다. 시작하자. 네. 네, 경계심을 좀 풀고 네. 안 잡아먹어요. 사람 안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안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칼럼니스트 박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이란 게 상대의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건만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하는 거죠.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